그런데도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소금은 만병의 근원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모든 한국인의 질환의 근원을 소금으로, 주범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단 하나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제가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교육에 의해서 혹은 들은 얘기에 의해서 혹은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 저염식이 당연히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혈액의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즉 혈액 내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지 심장이 잘 작동을 하고 조직이 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볼륨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을, 좋은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경험적으로 소금을 제가 먹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물 먹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수분 대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환자들을 통해서도 소금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먹고 계단 오르기를 하니까 손발도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분명히 소금이 이점이 있는데, 이 소금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짜게 먹으면 안 돼 라는 이 상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국내에 이 논리가 퍼진 것은 2012년에 식품의약안전처, 식약처죠. 거기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g이었어요. 근데 식약처에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은 훨씬 더 많이 먹네? 김치도 먹고 짠 국물도 먹고 소금을 여러 음식에 사용해서 먹다 보니 권장량보다 한참 많이 먹는구나. 이게 고혈압의 원인이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야. 그래서 WHO의 권장량을 따라서 하루 섭취량 2g 나트륨 기준으로, 그러면 소금으로 따지면 한 5g 밑으로 먹어야 됩니다 라고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상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 소금은 만병의 근원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한국인이 짜게 먹어서 위암 발병률이 높아. 모든 한국인의 질환의 근원을 소금으로, 주범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급식 같은 것들이 점점 싱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의 기준이 WHO의 권고였단 말이에요. 2g만 먹으라 했으니까 한국이 그걸 따른 거예요. WHO의 권장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 서구인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서구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우리처럼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가공육, 햄, 소세지, 햄버거, 치즈, 소스, 빵 이런 가공식품에 소금이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외국에 가서 햄이나 과자 같은 거 먹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짜죠. 식품회사들이 거기에다가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었어요. WHO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음식들이 과잉됐을 때 분명히 사망률이 높아지더라. 사실 거기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가공육, 첨가물,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타겟으로, 식품회사를 타겟으로, 야, 너희들 소금 많이 넣지 마. 소금 양이 너무 많았을 때는 분명히 심혈관 질환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긴 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계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회사를 타겟으로 너희들 이 기준치 이상 넣지 마 라고 권고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권고안의 기준 자체가 잘 안 따른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더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보다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서구인들은 원체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든 소금을 줄였을 때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2003년 이후로, 국내에서는 2012년 이후로 소금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언제? 2016년에 나왔는데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퓨어 연구라고, 약자로 퓨어 연구였는데, 이게 어떤 연구냐면 이 대학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거야.
13만 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수명이 짧아지고 병이 걸리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해서 많은 변수들을 조사를 했어요. 재산의 정도, 식습관 중에서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가공육을 얼마나 먹는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해서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요소, 이혼, 교육 정도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전의 연구 결과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당연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가 달라졌을 거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고, 이런 경향성들은 이전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가 유명해진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연구자들도 WHO에서 하루에 나트륨 2g이 공고량인데 2g 넘어가면 위험하고 그 미치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커브 모양이 J자로 나왔어요. 나트륨이 3에서 5g일 때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어요. 그리고 나트륨 양이 3에서 5g을 초과했을 때 소금으로 환산하면 7.5에서 15g이에요. 하루 소금 양이 15g을 넘어섰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네? 이렇게 완만하게 높아져요. 근데 연구자들이 주목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나트륨 양이 3g 미만일 때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가 초과했을 때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J-커브라고 해요. 이전의 상식과는 반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했을 때 심혈관 위험도 사망률 다 높아지더라.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WHO 공고안이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다르게 작동하더라 이겁니다. 소금이 많아졌을 때 혈압 문제나 심혈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좋고 많이 먹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적게 먹는 게 더 위험하다. 그리고 적정 양 자체가 적지가 않아요. 하루 15g까지 문제가 없다. 그리고 7.5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먹었을 때보다 더 문제가 생긴다. 안 먹으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16년도 연구 결과고 또 우리나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니까 좀 긴가민가 하시죠, 여러분. 2022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작정하고 소금이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연구를 했어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14만 명을 대상으로. 얼마간? 10년간 추적 연구. 과연 소금이 질환의 원인이 되냐 안 되냐, 소금을 많이 먹은 사람과 소금을 적게 먹은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냐, 이걸 조사를 했어요.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서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고, 사망률, 심혈관 질환, 연관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량과 사망률 혹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서 나트륨은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나왔어요. 칼륨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칼륨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총 사망률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사망률이 21% 낮았고 심혈관계 사망률은 32%나 낮았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소금은 크게 연관이 없고 사망률에, 칼륨은 영향이 많았어요.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온 상태로 작용을 해요.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나트륨 이온 상태에서 수분의 이동, 그리고 심장의 정기적 박동,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데 누구랑 세트로 항상 작용하냐? 하나가 정기적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기적 성향을 환원시켜주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 보조를 맞추는 게 칼륨 이온입니다. 이 칼륨은 우리가 아는 모든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칼륨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칼륨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혈관에 부담을 줘요. 이 정기적 신호를 조정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는 신호가 더 강해지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된 상태로 가고 혈관의 부드러움을 자꾸 잃어버려요. 즉 혈관에 압박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자의 빈도가 높아진다, 칼륨이 부족했을 때.
근데 나트륨은 물의 볼륨, 수분 보유량을 늘려줘요.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약한 혈관일 때 혈관에 무리를 주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경향성이 조금 있었지만 의외로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에서는 별 연관성이 없더라. 즉 우리가 볼륨이 많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탄력성, 혈관의 건강도 이런 것에 의해서 심장이나 혈관이 약해지는 거지 체액양이 많다고 해서 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체액이 줄었을 때, 나트륨 양이 줄었을 때 혈액의 볼륨을 유지시키지 못해서 심장도 힘이 빠지고 말초 쪽으로 밀어주는 압력이 약해져서 말초 혈액 부족 증상에 빠져듭니다. 오히려 칼륨이 말초 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아져서 혈액의 볼륨이 늘었을 때도 이 충격을 칼륨이 혈류를 분산시키면서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칼륨을 1대1로 충분히 잘 섭취를 하면 늘어난 혈액의 볼륨은 우리 몸에 좋게 작용하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관리를 너무 안 한 사람이 혈관이 다 엉망이 됐어. 근데 소금 좋대. 소금만 먹으면 볼륨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혈관 탄력이 다 떨어져 있어. 그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늘어난 볼륨을 말초 혈관들이 받아내지 않으면 분명히 중심 혈압을 높여요. 근데 말초 순환이 잘 된다. 운동을 하고 체표로 자꾸 혈액을 이동을 시키면 혈관이 받는 부담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려야 돼요. 늘어난 수분을 전신순환으로 자꾸 태워서 돌려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소금 줄이기 운동이 유행을 하고 아직도 그게 먹히고 있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싱크대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이만큼 고여 있습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일수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있죠. 물만 계속 늘리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죠. 빠져나가는 구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금을 늘린다는 것은 이 풀을 늘린다는 거예요. 내 몸의 수분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의미예요. 늘어난 수분은 우리 몸에 플러스예요. 왜? 세포는 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압력을 빼주고 이동시키는 라인이 막혀 있을 때 그때는 사고가 나. 터져요. 넘쳐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우회로가 있어야 됩니다.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서 아직 한산한 도로로 분산을 시켜주면 총량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근데 나가는 길목을 다 막아놨어. 그러면 이 정체가 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아요. 늘어난 총량을 조정한다는 것은 WHO가 아주 잔머리를 쓴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자꾸 혈관 질환들이 생기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총량을 줄여. 그러면 터질 일도 없잖아. 한 일면만 본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압력을 줄일 방법이 뭐냐라고 손쉬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잘 이동을 하기만 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가공식품이 발달하면서 말초 순환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혈관 질환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혈압이 높아지네? 혈액의 볼륨이 너무 많아. 혈액 볼륨 줄이자 해서 소금 줄이기 운동을 한 겁니다. 소금이 원인이 아니라 혈관을 지저분하게 만든 그 식습관이 원인인 거죠. 혈관을 막은 원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소금이 혈관을 막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한 물이 많아야지 그 막힌 혈관들을 청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곳곳에 쌓인 노폐물들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림프를 순환을 시켜야지 빠져나가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그걸 누가 갖다 써요? 아무도 안 갖다 쓰고 혈관 안이든 조직이든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쌓이고 더러워진 이 배수구가 문제인데 자꾸 원인이 물이 많아서 문제야. 물 줄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수구를 청소하려고 해도 물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적어졌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소금은 범인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없이 기름지게 먹는 것,
그게 문제예요. 충분히 운동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들을 좋아한다면 소금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몸소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소금이 들어왔을 때 몸이 얼마나 좋게 반응하는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소금은 억울하다, 이 한마디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